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구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현저하지 않다 그러면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판사의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 사람, 이 결정을 한 판사의 성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판사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9시간 20분의 영장 실질심사 끝에 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너무 쏟아지네요. 차 안에서 나머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중에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재명이 한 것 같긴 한데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좀 애매하게 얘기해 놓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판사의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했어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범죄 혐의는 있는데 증거를 없앨 것까지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북 송금 혐의,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다 범죄 혐의는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사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40대, 30대, 40대, 50대의 경우에 60대 이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만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80% 이상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제가 좌파, 좌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고 이승만은 친일파를 등용한 사실상의 친일파다. 북한 김일성은 가난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에 7, 8명이라 그래요. 뭐 복수의 현직 판사들한테 들은 얘기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삐딱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한국 판사들 중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상당 부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것도 마찬가지죠. 판사들을 바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그나마 대통령이 바뀌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일선 판사들의 역사 인식은 여전히 삐딱하다는 거예요. 외눈박이 역사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대한민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이 외눈박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식인 집단이 좌경화된 거죠. 좌편향된 겁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그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성향이 어떻든 간에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판사들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강화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모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리고 반대한민국적인 분위기를 자극하고 또 확산시켰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이 봉인해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에 경도됐던 많은 지식인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소련이 무너지니까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버티고 북한 공산당이 버텨주니까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남한에 계속 양산됐던 겁니다. 그러니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 지식인 집단 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상은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결국 남은 자들입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빨리 무너져서 저 땅을 재건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이들이 훈련되고 교육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재건의 세력들, 한국은 물론 해외 인력들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전교조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반대편 조각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훈련되고 교육되고 양육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예비될 때, 그런 사람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산사태처럼 북한을 여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북한 재건의 인력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들, 지금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젠더주의, 세속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온갖 뉴에이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새로운 지도자 집단이 양성되고 양육되게 하시고 속히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베이스캠프가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재판 과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